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분을 나간다, 그렇지? 근데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기 위한 사전 단계로 처음에 뭘 배웠냐면 극한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극한 다음에 연속까지 배웠다, 그렇지? 자, 이 연속이 왜 중요하냐? 일단 설명하다가 이야기를 할게. 자, 이제 이 파트는 2단원이잖아, 크게. 미분에 관련된 파트인데, 미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적분 반대로 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분을 뭐냐 하려면은 약간 이제 미분이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생겼는지는 뭐 내가 뭐 뉴턴이 아니니까 왜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미분이 어떨 때 유용하기 때문에 미분을 배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지?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배울 일이 없을 테니까.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하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 근데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러시아 쪽인가? 아무튼 그쪽 사람이야.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그냥 외교관 같은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뭐 대사관 이런 느낌 있잖아. 주미 대사관은 미국 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문과야 문과. 근데 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외국에 유명한 뭐 화학자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운 거야, 몇 년 동안. 그 밑에서 이제 연구하는 거 하면서 뭐 잡일했겠지 하면서 그걸로 수학을 자기가 터득한 거야.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미분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학 과정까지의 미분, 적분에 대한 기본 표현이랑 체계를 잡아준 사람이 라이프니츠. 그리고 이제 뉴턴은 자기만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만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미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율이 플로우 이렇게 넘치다 흐르다 하는 게 있잖아. 플루레이트인가 뭐 아무튼 흐르는 비율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비율의 흐름 이런 거겠지. 왜냐하면 비율이라는 게 변화율이거든. 변화율. 직선의 변화율은 기울기야. 기울기 변화하는 정도. 직선이 가파르면 변화율이 큰 거.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변화율이라고 말하는데, 기울기가 클수록 변화하는 정도가 심해지잖아. 똑같이 x가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높이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요 높이밖에 안 변하잖아.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면 똑같이 x에서 1, x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이니까 변화율이 훨씬 크지. 그치? 근데 그 변화율이 곡선의 그래프면은 그게 접선의 기울기로 나오거든, 나중에.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식으로 표현해버린 거야. 그걸 이제 유율,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시간 1초, 2초, 3초, 4초, 이 축이, x축이 시간축, t축이라고 하지. 이게 거리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있으면은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산하는데, 그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잖아. 그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기울기가 되잖아. 근데 어떤 곡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속도라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들이 속도를 구하는 과정이 돼서 되게 용이하더라는 거지.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알아야 될 거고, 그치? 위치도 알아야 될 거고. 근데 그 시간과 위치가 변할 때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표현이 용이해지고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속도 계산이 좀 편하겠지. 변화하는 정도가 속도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율이 계산이 용이해지니까 뭐 더 깊은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처음엔 fx의 그래프만 가지고 물체의 움직임만 가지고 판단을 하던 게 f'x가 미분을 한 시기거든. 그 f'x의 그래프를 보고 반대로 fx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보고 f2' 그러니까 뭐 그 변곡점이라고 말하거든. 자, 이런 거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 너무 종교적인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말 안 할게.
아무튼 뭐 어떤 일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 이게 늘어나면 오늘 내일 이렇게 하루 만에 늘어나는 게 변화율일 거 아니야. 확진자 발생 수가. 근데 그 다음에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또 변화율이 또 있겠지. 근데 이게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발생하는데 그 증가하는 양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점점 작아질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일 수는 없지 우리가, 그렇지?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증가하는 경우더라도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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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계속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다 보니까 직선적으로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렇게 계속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런데 이게 100명, 200명, 그 다음날 3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00명만큼 증가하는 게 그 다음날은 200명만큼 증가하지. 그 다음에 300명만큼 증가하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최소 2차 함수 이상, 3차, 4차 또는 지수 함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100명, 50명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100명, 50명, 25명 이렇게 가면 100명만큼 증가하다가 그 다음날 좀 더 줄어들고 그 다음 또 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맞지?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증가하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할 때 이런 상황이야. 그렇지? 근데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식 투자할 때를 생각해 봐. 이 변화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실전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1초, 2초, 3초, 4초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4초에 뚝 이게 안 되잖아. 3초까지 있다가 갑자기 순간 이동할 수 없잖아. 연속적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확 이렇게 되지는. 그러니까 확 돼도 엄청 짧은 구간에는 되게 매끄럽게 곡선을 떼요.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시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움직인다면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옆으로가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가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시간째,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가는데 얘가 주식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냐고, 주식시장이. 그치? 이렇게? 근데 지나서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샀었으면 이만큼 올랐을 텐데. 그치? 지나서 근데 처음에 이때 사가지고 그냥 이때 팔면 좋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 산 사람은 안 좋지. 맞잖아. 그치? 이때 산 사람은 안 좋은 거야. 어떻게 근데 지나서 보니까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상황 중에 있다고 쳐. 내가 지금 이 표를 보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이 기울기를 봐. 변화율이. 변화하고 있는 비율이 어때? 양수야,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를 보라는 거야. 음수지. 그러면은 이게 음수면 갑자기 확 꺾여서 양수로 증가할 일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음수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거든. 변화율이 음수면 그래프는 떨어지게 된다는 소리. 그렇다면 이때 사는 거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손해겠네. 안 사야지. 맞잖아, 그치? 이러다가 마이너스가 점점 약해져서 점점 0으로 가네.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요때는 사면 지금 이 결과를 아니까 사면 제일 좋을 때지. 하지만 그래프가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증가할 여지도 있지만 감소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이렇게? 그럼 살지 안 사면 안 되지. 맞잖아.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 모르니까. 이 그래프를 알면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어떻게 알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를 뭐 하고 있어? 예측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한 개일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잖아, 그렇지? 시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 지금.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네. 아직도 모르겠어. 기울기가 약하니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어느 순간에.
아직도 약해. 근데 여기 갑자기 비율이 확. 오케이, 이때는 사야 돼. 왜? 앞으로는 증가할 거예요. 최소한 앞으로 얼마 동안에는 이거보다 기울기가 약해질 수는 있지. 하지만 당분간은 증가할 거라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사는 거야. 다시 기울기가 약해져. 그럼 이때는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겠네? 그치? 그럼 팔아도 되고 그러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결과는 알고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이 그래프가 연속이니까 가능한 거야. 갑자기 뚝 끊어져 이렇게 될 수 있나? 주식은? 아니. 간혹가다 그런 불확실한 경우가 생기지. 북한에서 막, 북한에서 도발을 했다든가. 미사일을 쐈다든지 우리나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대통령이 막 갑자기 이상을 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뭐 회사에 불이 났다든지 이 회사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변수가 있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시그를 표현 가능하다면 예측이 가능한 거야. 맞지, 그렇지? 자, 그래서 미분을 배운다라는 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옆으로를 시간축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x라고 하잖아, 우리가. x에 대한 이쪽이 y면은 y의 변화율이라는 게 기울기거든, 그치? 그래서 미분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그때 순간순간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게 핵심이야. 미분을 한다라는 거는 순간 변화율을 이해한다라는 같은 말이야. 변화율은 그럼 변화율이 기울기거든 지금, 그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이런 말을 쓸 거야. 선생님 근데 순간이라는 말은 변화율을 어떻게 말하지? 변화율이라는 건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흐르는 동안 움직임이 있으면 시간이 주어져야지 그 안에서 움직임이 발생해서 변화율이 생기는 거잖아. 순간은 한순간인데 사진으로 탁 찍었잖아. 그럼 이 순간인데 어떻게 변화율이 있어? 맞잖아, 그치? 없지. 아빠 차하고 쌤 차랑 같다며. 옆에 탁탁탁 돌리면은 순간속도 나오는 계기판에 순간속도 나오는 판 있잖아. 좀 밟으면은 속도 바로바로 나오잖아. 왜 그럴까? 그래서 순간 속도가 변화율이라며. 순간 변화율 아니야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뭐 엔진 돌아가는 걸로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순간을 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해. 일단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럼 시간이 한 순간일 수 없잖아. 시간을 엄청 줄이는 거야. 되게 짧게 0.1초, 더 짧게 0.01초. 그거를 컴퓨터, 그러니까 차 안에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야, 계산기가.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으로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거야, 계산기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순간이라는 말은 변화율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 구간, x에 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A에서 B까지 이 구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치? 이 구간의 간격, 구간의 길이지, 그치? 너비라고 하기도 하고 간격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 그치? 이거를 매우 짧게 리미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극한으로, 그치? 매우 짧게 적용을 해본다는 거야, 그치? 시간이 아예 없으면, 구간을 말할 수 없으면 변화율을 알 수 없잖아.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매우 짧게 적용을 해서 변화율을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율이라고 그동안 했던 것들은 무슨 변화율이냐면 평균 변화율. 감소인가 증가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상에서는 기울기를 뜻하는데, 그치? 네. 평균 변화율 한번 따져볼게.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다, 기본적으로, 그치?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여기 a가 있으면 요 높이 y는 fx라고 치. 요 높이가 fa겠지. 네. 요 점은 a, fa가 될 거고. 요 점은 그럼 뭐가 되겠어? b, fb가 될 거야, 그렇지? 기울기 이미 구할 줄 알잖아. 근데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은 이 구간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해. 시작과 끝을 이렇게 다 맞춘 다음에, 그치? 중간에 얘가 어떻게 갔든 이런 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시작과 끝만 맞춰서 이렇게 이런 걸 평균 변화율.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A, FA와 B, FB 사이에 뭐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x2-x1이 얘잖아. y2-y1이 얘잖아. 그치? 그래서 x2-x1분의 y2-y1 이 점의 좌표야 그냥. 맞지? b, fb와 b, fb와 a, fa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별거 아니다, 그치? 요거 푸는 건 별거 아닐 거야. 예를 들어, 리미트를 바로 쓰면 안 되지. y는 x제곱이 있어. 근데 2에서 4까지 움직이는 동안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 F4 맞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4, F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이야? 2, 2, F2가 있겠지, 그치? 네. 이거 사이에 그럼 4, F4와 2, F2의 기울기 구하는 거라 이렇게. 그럼 2분의 12라서 기울기 6이 나온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됐지? 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오늘 하는 게 핵심이지. 순간 변화를 할 거야. 근데 요 점에서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 자, 이제 오늘 하는 거야 이게.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분 계수라는 말을 써. 그리고 수식으로는 F'A라고 써. 됐나? 자, X값이 A일 때 그 순간의 변화율은 존재할 수가 없지. 한 순간은 맞지. 엄밀하게 말하면 순간이라는 말 자체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은 이 구간의 길이를 매우 짧게 가져가는 거였잖아. 비슷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근사값을 받는 거거든. 사실. 요 점 A라는 점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 정도의 접선이 요거를 원하는 거야. 이 기울어진 정도가 수치가 얼마일까 계산하는 거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럼 이 점이 여기에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되겠지. 점이 여기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되겠지. 점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있었으면 이 구간의 너비를 엄청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A인 순간의 접선을 알고 싶으니까 이 점을 이렇게 다가와야지. 이쪽이 있으면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X가 B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얘를 이쪽으로 짧게 가져가야지. B 쪽으로,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A, FA라는 이 점하고 요 점인데 요 점이 점점 이렇게 그래프를 타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야 되잖아. 그래야 구간의 너비가 짧게 가져가지지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B, FB라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변하잖아 계속. 점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B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b라고 더 이상 쓰지 않고 x, fx라고 잡아준다.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제는 그치? 상수 b가 아니라 변수 x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평균 변화율 계산해. 그럼 뭐가 돼? x, fx와 a, fa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긴 할 거야. 근데 x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x 값이 점점 어떻게 이렇게 오면 이 점은 점점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 이렇게 돼서 노란색에 있는 기울기랑 같아질 거 아니냐고. 그쵸? 아, 그러면 이 너비를 짧게 가져간다는 거는 리미트 x 값이 a로 한없씩 하면 되겠네. 이게 오늘 하는 시기에 나온 원리야. 이게 다야. 자, 다시 한번. 변화율을 구해야지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게 미분이라고. 그치? 그럼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은데 순간 변화율에서 이 순간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변화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그나마 말이 되게 하려면은 근사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구간이 없잖아. 순간은 한 구간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그냥 1초면 1초인 거지. 1초에서 2초 이게 아니잖아. 그치? 이 구간을 시간 간격, 다시 말하면 x의 간격을 엄청 짧게 가져가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거의 순간일 수 있잖아. 그렇게 약속하는 거야. 근데 리미트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순간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변화율의 기울기인데. 근데 그 변화율은 점이 두 개가 주어진다면은 몇 코마 몇씩 있으면 그 두 점 간의 기울기 계산하는 법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게 만드는 게. 그렇지?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만들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는 F'A라고 한다. 자, 조금만 더 이해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X가 A로 가니까 X값이 점점 A로 가니까 A에 대한 접선이 나오겠지. 그 반대로 A가 X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게 가능해요? X가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쳐봐. A가 X로 가. 그럼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 않겠어? 네. 맞지? 이게 아니라 X일 때의 기울기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디로 가는지가 어디에서의 접선을 말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게 B,FB와 A,FA 사이의 변화율이잖아. X,FX와 A,A 사이의 변화율인데 이 X가 A로 간다라는 거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 저 A가 X가 A 플러스가 되든 A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어요. 아, 그건 이제 다음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미분 가능할 때만 가능해. 그래서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상관없이 똑같게 나와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한 거죠. 이게 플러스로 갈 때 이쪽으로 A 플러스면은 X 값이 A 플러스면 이쪽 A보다 좀 크게 오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랑 X 값이 A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에서 X 값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같아지지 얘는. 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극한값으로 갖는 거 아니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점점 기울기가 같잖아. 그래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도 극한값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이게 좌우가 이 값이 다르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다음번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일단은 우리는 오늘 하는 이 내용에서는 좌우 극한까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값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게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알았지, 그치? 네. 근데 표현이 두 가지로 주어질 거야. 자, 처음부터 가정을 할 때 이 점의 구간의 양 끝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A에서 B 이렇게, 그치? 네. 그럼 A, 얼마나 B, 얼마 주어져 있잖아. 그랬을 때니까 이것도 그렇게 표현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구간의 양 끝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냐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야. 이 점이 안 주어져 있어. 열린 구간으로 줘요? 요 점을 안 주어지고 요 간격을 주어줘. 간격을 H라고 주어줘. 델타 X를 주어준다. 요 구간의 길이를 주어준다고 한마디로 말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그렇지. A 플러스 H. 그럼 이 높이는 이 점은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가 되겠지 뭐. 똑같이 이걸 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죠? 이거랑 똑같은 평균 변화율 식인데 이 식이 이것 빼기 이것분의 잖아. 결과적으로 말하면 B 빼기 A분의 Z는 그치? 이 델타 X잖아. B 빼기 A 자체가 이 간격이잖아. 이 간격이 H니까 그냥 H로 써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 콤마 이거였으니까 F A 플러스 H가 여기 써졌겠지. 그치? 빼기 A 빼기 A F A인데 빼기 A까지 해서 H가 된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요런 표현도 같이 기억해야 돼.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유형이 있어. 정의 자체 식이 두 개라고 이렇게. 그럼 이 식도 이렇게 써지겠지. 리미트 저식 그대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되겠지. 근데 이 델타 X 자체 구간이 점점 짧게 만든다는 건 이 델타 H가 델타 X가 H인데 이 값이 점점 짧아진다는 건 0으로 간다는 거지. 여기서 이 미분계수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이걸로 좌미분, 우미분계수 따지는 거 엄밀하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려면 그치? 어쨌든 거기는 이제 다음번 다루는 이야기고 오늘 할 거는 요 표현도 얘랑 같다 하는 것까지. 그럼 이런 F'A에 대한 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야.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 말하는 거야. 맞지? 이거의 기울기 자체가 F'A가 된다. 자, 그림을 좀 믿어야 돼. 요렇게 있잖아. 자, F'A와 F'B 중에 누가 클까요? F'A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F'B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F'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그치?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A, FA와 B, FB 사이의 기울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위치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똑같이 이 기울기. 양수야, 음수? 음수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분의 FB랑 A분의 FA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이상하지, 그치? B분의 FB는 이 점이잖아. 네 0,0하고 이거라고 생각해. 맞지? 이 정도 기울기지, 그럼 그치? A분의 FA 0,0하고 A, FA 사이 기울기 이거잖아. 그럼 누가 커? 둘 중에? B 얘가 크지? 네 이런 것도 있어. 이제 이 식이 단순히 계산해서 대입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가나다, 기억, 니은, 딕을 찾거나 이 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런 의미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제 발산. 기울기로서의 의미.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이런 내용이 순간 변화율 미분에 대한 어쨌든 기울기를 따지는 식에 대한 표현법인 거야. 이 표현들이, 그치? 근데 막상 문제를 보면은 다양하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좀 문제들을 또 풀어봐야 돼. 근데 핵심은 요 기울기 계산하는 방법,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되면은 그 식에다가 극한을 적용한 게 순간 변화율이다. 그 순간 변화율이 여기도 있고 A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고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순간 변화율을 새로운 하나의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어. 순간 변화율에 대한 식. 그 식을 우리는 나중에 도 함수라는 말을 쓰게 돼. 아니 뭐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요렇다.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미분 계수, 그
근데 여기서 식이 막 이상한 변형된 식들이 되게 많지. 그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아는 이런 모양으로 고쳐서 극한으로 풀어 나가는 거. 그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문제가 엄청 잘 나와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워. 미분에서. 뒤에 막상 미분하잖아? 안 어려워. 이게 안 되면은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해. 문제들이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일단 변화율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나 그러면? 네.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프 상에서는 그치?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그래프가 표현이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결과적으로는 극한값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치? 그럼 저 값이 존재하려면은 이 식에 대한 이 극한에 대한 좌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네. 맞지? 그리고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음번 시간에 이야기할게. 오늘 요 내용까지만 하자.